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9월 4일, 미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이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의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헬기와 장갑차, 총기로 무장한 ICE 요원들이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단속을 벌였고, 한국인들은 쇠사슬과 케이블 타이로 결박당한 채 호송되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한꺼번에 구금되는 초유의 사건으로 한미동맹의 핵심인 경제협력 분야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과 문제점,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바라본 해결 방안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9월 4일 현지 시간 오전 8시 30분 조지아주 서베너 현대차 메타플랜트 내 HLGA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수백 명의 무장한 요원들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쳤습니다. ICE뿐만 아니라 국토안보수사국, 마약단속국, FBI, 조지아주 순찰대까지 동원된 합동작전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마치 군사작전 같았다고 할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복면을 쓰고 무장한 요원들이 즉시 건설 작업을 중단하라며 현장을 통제했고, 직원들을 길게 줄 세워 신분증과 비자를 조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 당국의 수색영장에 명시된 체포 목표 인물은 콜롬비아 출신 중남미 이민자 4명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500여 명의 단속 요원을 투입해 475명을 체포했죠. 이는 처음부터 한국인 대규모 구금이 목표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체포된 한국인은 총 332명으로 LG에너지솔루션 직원 47명과 협력사 직원 250여 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손과 발에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조지아주 폭스턴의 열악한 ICE 구금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ICE는 이번 단속을 불법 고용 및 연방범죄를 목표한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체포된 이들이 비자 조건을 위반해 불법으로 일하고 있었다며 단기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현장에서 일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들은 불법 체류자이고 단속 요원들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번 단속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주장에는 여러 모순점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전문 인력의 비자 발급은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번 공장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경제치적으로 강조해온 곳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타겟으로 삼은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셋째, 체포된 한국인들 중 실제로 불법 취업을 한 사람과 B1이나 ESTA 목적에 맞게 교육 등의 활동을 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체포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복잡하고 제한적인 비자 제도에 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ESTA나 B1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ESTA는 90일 이내 관광이나 비영리 출장만 허용하며 B1 비자도 최대 6개월이지만 취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공장 건설과 설비 설치, 기술 이전 등의 업무가 이러한 비자 범위 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업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정식 취업 비자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H1B 취업 비자는 매년 추첨으로 진행되며 선정 확률이 20% 최노회로 불과합니다. L1 주재원 비자는 해외 지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관리직에게만 발급되며 E2 비자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복잡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자 발급에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공장 건설과 같은 프로젝트는 정해진 일정이 있는데 비자 발급을 기다리다가는 프로젝트 전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연간 15,400명의 E3 비자 쿼터를, 싱가포르는 5,400명의 H1B1 비자 쿼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특별 쿼터가 없어서 수천억 원을 투자하면서도 필요한 인력을 적법하게 파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ESTA나 B1 비자에 의존하게 된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토로했죠. 미국에서 받으라고 하는 비자가 안 나오고 생산 설비는 가동을 안 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실제로 미국 공장 건설에는 한국의 전문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배터리, 반도체 등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가진 분야에선
한국 인력 없이는 공장 자체가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ESTA로 90일간 근무하고 귀국하고 다시 새로운 인력을 파견하는 순환근무 방식을 채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업무 연속성 저하, 기술 이전 어려움, 반복 입국으로 인한 의심 증가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이민법 위반 사건을 넘어 외교적 굴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7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지 불과 11일 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미경제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외교 실패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내 4개 공장 건설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구금 경력이 있는 인력은 향후 미국 입국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대체 인력 투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기업들로의 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ESTA나 B1 비자로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수천에서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추가 단속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이 수용된 폭스턴 구금시설은 변기가 막히고 곤충이 들끓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유명하죠. 한 구금자는 지옥에 있었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7일 만에 석방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국민들의 해외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 해결책으로는 1. 비자 쿼터 확보 협상.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쿼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호주나 싱가폴처럼 특별 협정을 통해 연간 일정 수의 비자를 보장받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2. 기존 비자 제도 개선. 현재 H1B 비자의 추첨 시스템에서 한국인에게 별도 쿼터를 배정받거나 L1 비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3. 투자 연계 비자 제도 도입.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력에 대한 비자를 일괄 승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협상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는 1. 외교적 노력 강화. 외교부는 미국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기업 지원 체계 구축. 정부는 미국 진출 기업들에 대한 비자 컨설팅과 법률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 국민보호 강화. 해외에서 근무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LG엔솔 한국인 체포 사태는 단순한 이민법 위반 사건이 아닙니다. 한미경제협력의 구조적 모순과 미국 비자 제도의 현실성 부족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투자와 기술은 원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인력의 이동은 제한하는 모순적 평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양국 모두에게 손실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다 당당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경제협력은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일방적인 양보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들도 단기적 편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합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때 진정한 한미 경제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